유류 가격이 배럴당 얼마 정도 되면 이 유류세를 그냥 현재 유류세 정도 유지를 하면서도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90불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예. 옛날에 40불대였던 거죠. 유류가.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유지하고 있는 최고 가격제를 네.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물론 되어 그렇죠. 있는데 네. 저희 지금 산업부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격이 움직이는 밴드가 네. 안정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은 갈리지만 호르무즈 통항이 자유롭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네.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오히려 예. 지금 유류 생산 시설, 공급 시설이 다 파괴돼 가지고 그렇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복구하려면 그래서 100불 밑으로는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하더라도 그 진폭이 60불 뭐 이렇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예. 상당 기간은. 그 진폭이 안정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들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 넘어가시죠. 예, 에너지 수급 동향과 대응 현황에 대해 산업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급 동향입니다. 전쟁 발발 88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수급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는 5월부터 7월까지 작년 대비 85%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고 5월 중순부터는 민간 비축 수준도 상승하여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프타 도입 확대에 힘입어 석유화학 NCC 설비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금주 중 75% 수준까지 올라설 전망입니다. 전쟁 전이 약 80%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전쟁 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동발 수급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수급 가격 안정화 조치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방식도 정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첫째, 수급 안정화 조치입니다. 전쟁 상황, 호르무즈 통항 현황, 국제 유가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재정적, 제도적 수급 안정화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확보한 물량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하고 원유와 나프타의 대체 물량에 대한 차액도 지속 지원하여 적시에 충분한 물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 상황이 8월 이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축유 수합을 신규 및 연장 관리함으로써 정부 비축유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둘째, 가격 안정화 조치입니다. 국제 유가에 계속되는 등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경유의 주간 가격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6차 최고 가격을 동결하여 지난주 5월 22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최고 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5차 최고 가격 기간에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 97개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369개의 착한 주유소가 선정되었으며 4회 선정된 주유소가 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는데 이 주유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에 착한 주유소로 5번 선정된 착하디 착한 주유소가 최초로 나오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중에 최고 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손실 보전 항목, 정산 주기, 정산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포함한
최고 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는 비축 원유를 정부 비축 원유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방출했던 거는 스와프 형태로 다시 상환하는 채우고 있기 식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의 비축 물량이 아까 보니까 8천만 배럴? 예. 8천만 배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전쟁 전 보유 물량인가요? 아니면 전쟁 전에는 9천만 배럴 정도 됐었습니다. 9천만 배럴이었는데 현재는 8천만 배럴로 다시 복구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85%라고 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이긴 하죠. 예. 근데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15%는 부족한 상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유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 제품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의 수출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지금 현재 내수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한 것 같고 민간 분야도 상당히 유능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7월까지는 85%를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7월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8월 이후. 원유는 한 60에서 70%가 장기 계약으로 돼서 네. 8월 이후 것도 물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원유는 지금의 트렌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납사는 보통 40일에서 60일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계약 물량이 이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예측은 어떠냐고 말이죠. 저희들 산업부에서 보기에는 차액 보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지금의 경향은 계속 유지될 안정적인 맞다. 경향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금 원유는 어쨌든 특사단들이 긴급하게 확보한 게 꽤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뭐 이런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판단해 봤어요? 지금은 중동산 부분도 특사단에다가 약속한 물량이 네.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바로 뭔가를 파견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중동산에 대해서는 운임 보조 등을 통해서 정유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러한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단기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준비 태세는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던 코스피는 미 이란 간 종전협상 기대감, 반도체 업종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재차 상승세로 전환되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7,848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다시 8,000포인트대를 재돌파했고 9시 50분 기준으로는 한 8,100선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박스에 나와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실적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3주 동안 팔 예정으로 판매를 개시했는데 출시 당일 하루 만에 목표 물량 6천억 원 중 87.1%인 5,224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완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흥행 대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물량도 전체 물량 중 50% 아래로 제한했는데도 한 개사 외에는 모두 마감되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개시 10분도 안 되어 한도가 소진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머지 한 개사도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서민용으로 20%를 우선 배정했는데 실제로는 40% 정도를 서민들께서 사가실 정도로 비교적 골고루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자금을 한국 경제에
미래인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 투자해 주신 만큼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고 그 과실이 공유될 수 있게 향후 운용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세에 연동되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 흐름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상황입니다. 민생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8.2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금융회로 해소 위한 릴레이 간담회 네 번째 순서로 지난주 목요일에 제 주제로 해운업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 국적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외 재보험사가 보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국내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저 요율 수준의 전쟁 보험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박펀드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합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28조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업권별 상생금융 노력도 지속 중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 신장 안정 프로그램도 5.4조 원이 착실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오늘 회의를 소집해 에너지 분야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이와 같이 중동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국민성장펀드가 6천억인데 사실 규모로 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어떠세요? 네. 이게 그 당시 이게 설정할 때는 그 과거에 뉴딜 펀드가 한 1,400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4배 정도 됐고, 그때는 또 이 세제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또 이런 정도로 또 활성화되는 것들이 이제 가만히 안 돼서 그 당시에는 그 6천억조차도 시장에서는 좀 도전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소화가 되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소위 소득 격차도 문제인데 자산 격차는 지금 더 문제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가. 그러면 이게 이미 예측된 거라면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거냐도 중요한 과제 같아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도 이게 대형 우량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막 10배, 막 20배 이렇게 올랐는데 아예 주식을 아예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완전히 또 배제돼서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로 차이도 확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든 조금 완화해야 되는데 이 국민성장펀드가 어쨌든 서민들한테 우선 배정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인데 40%가 실질적으로 갔다 그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또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손실 20% 뭐 재정 우선 부담. 근데 그건 하더라도 그건 손해볼 때 얘기고 이익이 뭐 은행 이자보다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좀 곤란한데.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강화하기 위한 올리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실 같은 경우 흡수해 주는 거는 밑바닥의 안정 장치고,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률을 확보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잘 굴려야죠. 그러니까. 네, 잘 굴려야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운용사들을 저희들이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경쟁 체제로. 네, 경쟁 체제로 하고 예전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했다면 대중소로 또 나눠서도 하고. 하여간에 이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시로 공개를 좀 한다든지 뭐 좀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운용사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자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레퓨테이션 리스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인력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예. 이거 자주간에 이런 거 운영 잘하면은 뭐 정부 예를 들면 재정 집행, 정책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막 메시지 와가지고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습니까? 뭐 준비했는데 이번에 못했어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 SNS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기대가 이제 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주식시장 화랑을 보면서 좀 배제됐던 또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좀 찾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이게 정말로 뭐 크진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아니면 격차 확대를 좀 줄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예.